9.5제곱킬로미터의 인구 60여 명. 주요 소득원은 김과 양식업. 초등학교 분교 1개.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일주일에 여객선 3번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운항. 소요시간 4시간. 인터넷 검색 엔진 초기 화면에 어병도를 입력했더니 고작 뜨는 것은 이런 유의 내용이었다. 유사문서 몇 개를 더 뒤졌지만 50보 100보였다. 어떻게든 약간이라도 더 정보를 입수하려고 다른 검색 엔진을 검토해봐도 헛수고였다. 이미지 사진은 오래전 것이어서 도움되지 않았다. 어병도는 유인도였지만 무명의 섬이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았으나 탐탁치 않았다. 이럴 때는 직접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군청 홈페이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다. 군청 직원은 관광 차원이라면 다른 섬을 권유하겠다며 대뜸 어병도 방문 자제를 부탁했다. 이상한 사람이었다. 명색이 군청 문화관광가 직원이라면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때에 따라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것이었지만 그 직원은 달랐다. 내 설명을 한참 동안 조목조목 들은 그는 어병도 상황에 대해서 인터넷에 없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건성으로 예하고 대꾸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아아라는 감탄사를 흘리기도 하며 메모지에 중요사항을 적어나갔다. 표준말을 구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말투에 묻어나왔으나 도중도중 사투리가 배어나오자 나는 피식 웃음을 얼굴에 흘렸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밤 기차를 타고 내려가 내일 아침에 뜨는 배를 타면 되겠다고 나는 결정했다. 어병도에 가려면 반드시 수속을 밟아야 하는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 관광객이 조금만 주위에 눈을 돌린다면 터미널 부근에 자리한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출입구. 입간판에 홍주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빨간 글씨로 각인돼 있음을 자연스레 확인할 수 있다. 일주일에 3번 있는 여객선을 타고 장장 4시간을 가면 닿게 되는 남해안의 작은 섬 어병도. 물고기가 병풍처럼 무리를 이루어 바닷속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섬 어병도. 이 섬에는 밭이 있고 더러운 온도 있으나 60명의 주민 중 7, 8알은 어업이 본업이다. 바다에는 고기, 육지에는 똥돼지와 홍주가 있는 섬 어병도. 우리나라 제주도 일부 마을이나 지리산 산골짝 마을의 흑소수 농가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똥돼지를 어병도에서는 32가구 집집마다 키우고 있다. 어병도 주민들의 밥상에는 그들이 잡아올린 고깃찌개는 기본이고 바다 관련 반찬들이 태반이다. 어병도 주변 바다에서 건져올리는 풍부하고 다양한 해산물 때문에 이곳에는 시장이 없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 생필품을 파는 가게 하나만 달랑 있다. 사람들의 밥상에 오른 찌개나 반찬이 남으면 냉장고가 아닌 돼지구이로 간다. 어병도 똥돼지는 사람이 먹다 남은 것을 먹이로 하면 기본이고 어병도 주민들이 배설하는 똥을 덤으로 터먹는다. 고기잡이 못지않게 짭짤한 수입원인 어병도 똥돼지. 어병도 사람들은 이 돼지를 자기네들이 먹지 않고 비싼 값을 주고 완도로 내보내고 육지의 일반 돼지를 사서 잡아먹는다. 이들은 1년에 서너 번꼴로 마을잔치가 벌어지면 그들이 애써 키운 똥돼지로 포식을 하는데 이 옆에는 항상 홍주가 따라다닌다. 어병도에서 태어나 50년이 넘도록 홍주를 만들어 왔다는 72세의 허영숙씨. 최근도 지정 무형문화재 23호 어병도 전통 홍주 보유자라는 인정서를 받은 그녀는 며칠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일찍이 딸 둘을 육지로 출가시키고 지금은 어병돌이 38번지에 혼자 살며 허름한 부엌에서 전통 홍주를 빚고 있다. 30촉짜리 백열전 등 불빛 아래 타는 장작이 내뿜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신을 가다듬는다. 처음엔 빛깔에 반하고 나중에는 그 맛에 반한다는 홍주. 코를 쏘는 독특한 향에다 투명한 선홍빛을 가진 40도 이상의 화주인 홍주. 쌀과 보리를 섞어 20일 정도 발효시킨 술밥을 가마솥에 붓고 이솥 위에다 떡시루 2개를 맞붙여 놓은 모양의 고조리를 올려 고조리 위통에 물을 붓고 불을 떼면 고조리 가운데에 꼭지로 소주가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흘러나오는 술 밑에 적당량의 지초를 얹고 배연거푸로 덮은 그릇을 받쳐놓으면 지초 고유의 향과 붉은색을 머금은 술이 탄생한다. 물론 사용되는 용기나 화력의 조절 여부에 따라 술맛이 변하고 색깔이 달라지는 등 주기의 차이가 있다. 어병도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약국에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섬 안에 약국이 없어서이다. 도시 사람들은 약국에서 주는 감기약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어병도 사람들은 홍주를 안 죽을 정도로 진탕 마시고 잠자리에 들어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 감기는 씻은 듯이 달아나 버린다. 이 홍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지초. 지초는 바늘과 실, 악어와 악어새처럼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여러 해살이 풀인 지초는 완도와 어병도 등지에서 30 내지 70cm의 길이로 자라는데 홍주에 쓰이는 것은 지초의 뿌리뿐.
예부터 어병도 사람들은 체하거나 배가 아프면 그들이 사는 곳의 뒷산에 가서 미리 캐온 지초 뿌리를 다려 먹었다고 한다. 홍주라는 말만 나오면 허씨는 눈물부터 흘렸다. 최근까지 이어진 밀주 단속 때문에 가슴 죄면서 고조리와 홍주를 숨겨야 했던 숱한 나날들을 떠올리며 그녀의 집 토박마루에 앉아 바람결을 가락 삼아 눈물 젖은 육자배기를 흥얼거렸다. 허씨는 자기의 술솜씨를 알아보는 사람이 처처에 널려있고 이제 국가에서까지 알아주니 그저 고맙다고 했다. 홍주의 기원은 17세기경 어병도로 귀양 온 사람에 의해서 빚어졌다는 게 정설. 시어머니로부터 홍주 만드는 법을 배운 허씨는 20살 때부터 술을 잡게 되었다. 홍주가 세인들에게 점점 알려지자 많은 지인들이 최신 제조시설로 다량 생산의 상품화에 나서자고 했지만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라는 뜻에서 문화재로 지정해 주었을 거라고 그녀는 굳게 믿고 있다. 완도에 산재한 몇 개의 홍주 공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녀는 나는 내 길을 가면 될 거 아니오라고 짤막하게만 탑했다. 어병도는 이제 남해에 떠있는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들돌, 따비와 똥돼지 같은 민속이 살아 숨쉬고 김과 돌미역에다 홍주라는 명주를 더해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었다. 어병도리에 사는 전통 홍주 보유자 허영숙 씨는 프랑스에 꼬냑이 있고 소련의 뽀드카가 있댔기 한국에는 홍주가 있어 어병도 홍주가 말이여라고 오늘도 힘주어 말한다.